너무나 예쁜 커플인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브래드 피트와 프렌즈에 나오는 제니퍼 애니스톤은 인기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둘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는 제니퍼 애니스톤을 무참히 버리고 바로 안젤리나 졸리로 갈아탔어요. 전 그때부터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브래드 피트 멋있고 연기 잘하고 지금 애들 잘 돌보고 살지만 넌 그래도 전적이 있어, 이 새끼야. 넌 전적이 있는 새끼야. 응. 애니스톤 너무 좋은데 저도 되게 애니스톤 좋아하고 너무 좀 나는 얼굴이 긴 여자들을 좋아해요. 애니스톤도 얼굴이 좀 길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고. 그래서 나도 되게 좋아했는데 얘가 애니스톤을 버렸어요. 그래도 순위보단 낫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아요, 참. 둘이 결혼하지 않아요, 여러분. 둘이 동거를 시작해요. 미국에선 굉장히 동거라는 게 자주 있는 형태예요. 둘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근데 안젤리나 졸리는 이미 아이를 입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의 입양 스토리를, 아이들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스토리. 자,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 아이, 귀여워. 귀엽죠? 자, 첫 번째 아들은 매덕스예요. 캄보디아에서 데려옵니다. 얘가 무슨 캄보디아의 구호 활동을 갔다가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이건 내가 이 아이들을 구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매덕스라는 아이를 캄보디아에서 데려와요. 매덕스 다 똑같아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진이죠, 지금? 자하라예요. 정확하게는 자하라는 아이를 에티오피아에서 데려와요. 지금 여기 밑에 아들, 매덕스 아들 첫 번째로 데려왔고요. 자하라라는 아이를 또 데려와요. 이 둘이 있는 상태에서 브래드 피트를 만나요. 브래드 피트를 만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딨냐? 여기 있다. 그때 브래드 피트, 샤이로라고 그러나? 브래드 피트와의 사이에서 친딸을 낳아요. 딸이지, 여기? 친딸을 낳아요. 샤이로라고. 이름 확실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애 어디 갔냐? 여기인 건가? 자, 네 번째. 지금 애가 지금 4명으로 늘었죠? 이번에는 팍스라는 아이를 베트남에서 입양해 와요. 자, 매덕스 자하라, 다음에 샤이로는 자기 친딸 낳고, 네 번째 팍스, 샤일로예요. 오케이, 샤일로. 팍스라는 아이를 또 베트남에서 데려와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몇 명이죠? 아이들이 총 4명이 됐어요. 보이시죠? 아이들이 총 4명이 됐어요. 팍스라는 걸 데려와요. 다섯 번째는요. 이번에는 쌍둥이를 낳아요. 브래드 피트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아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게 쌍둥이죠. 아, 귀여워요. 어떻게 엄마 아빠는 다 금발이 아닌데 애들은 저렇게 금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총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요. 졸리 가족이 한번 대출동하면 난리 나고요. 인터내셔널. 브래드 피트 금발이, 브래드가 금발이구나. 쌍둥이 이름은요? 잘 모르겠어요. 애니스톤은 어떻게 됐어요? 애니스톤은 그렇게 버림받고 또 그래도 그 여자는 그래도 자기 영화 활동 잘하면서 또 다른 남자 사귀고 있어요. 결혼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잼 안녕. 맨 왼쪽에 있는 애가 귀여워요. 그러니까 금발 여기 3명 있지. 요 금발 3명은 자기들한테 낳은 애들이고 이 동양 아이 2명하고 아프리카 애는 데려온 아이야. 쟤네 쌍둥이가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네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근데 나는요, 여기서 궁금증이 들어요. 나는 입양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해볼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입양해온 아이들은 10년 이상씩 키웠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 부모님들이 어떤 감정이 들까? 행여라도 조금 약간 나는 데려온 아이들보다 내가 낳은 자식한테 조금 더 정이 갈까? 그러니까 맞아요. 차별을 할지 안 할지 나도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졸리가 인정했어요. 뭘 인정해? 시네라가 방송 나와서 그런 거 없다던데요. 근데 생각해봐. 방송 나와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자기 욕 먹는 건 둘째치고 자기 애한테 상처가 되잖아. 그래서 분명 안 할 거예요. 분명 안 할 거지만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분명히 뭔가 감정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입양의 여왕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였습니다. 1위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1위를 대망의 1위를 공개할게요. 팝의 황제의 추악한 그림자. 아, 이름도 잘 지은다. 자, 이번에는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뿜, 뿜, 뿜. 이 춤? 이 춤? 어머, 그 춤도 마이클 잭슨의 굉장히 대표적인 춤이죠. 근데 그거 말고 마이클 잭슨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마이클 잭슨을 잘 모르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문워크, 그다음에 성추행, 그쵸? 참 성형, 빌리진, 잭슨 5, 성추행, 성형, 흑인, 에버랜드, 놀이동산, 소아성애자. 맞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기네스북에 올라있대요. 왜 기네스북에 올라있냐? 그 뭐라 그러더라? 최대 그 팝스타로서 성공한 사람의 하나로서 올라가 있대요. 마이클 잭슨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예인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자, 월드 투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고소장을 받아요. 그래서 얘가 뭐야? 내가 왜 고소장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봤더니 이 남자가 예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었대요. 그래서 그 고장난 자동차를 누구를 통해서, 이거 좀 띄고 올게요.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쳐요. 근데 자기가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야. 그래서 그 도움을 줬던 사람과 그의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 아들의 이름이 조단 챈들러, 아빠의 이름이 에단 챈들러예요. 그래서 챈들러 부자예요. 챈들러 부자가 집에 놀러 오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가깝게 지내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연애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랄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좀 지나칠 정도로 넘친대요. 그래서 자기네 집 뒤인가 어디에 네버랜드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네버랜드가 뭐냐? 그게 여의도의 약 1.25배의 크기래. 그러니까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큰 크기 안에 24개의 놀이공원과 동물원을 꾸며놨어요. 보통 사람 아니죠. 그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막 아이들이 놀게 막 해줘요. 맞아요. 용인 에버랜드가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뒷마당에 에버랜드가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자,
자, 그래서 자기가 워낙 애들을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조단하고 아들 조단을 초대해가지고 되게 예뻐하고 그 외부적으로도 되게 예뻐했던 거야. 근데 아빠가 성추행범이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야. 왜 그랬냐? 뭐가 문제가 됐냐라고 봤더니 평소에 마이클 잭슨이 아이들과 자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 그 이야기만 들으면 좀 이상해. 왜 애들하고 자는 걸 좋아해? 근데 그 뭐 자서전에 의하면 내가 애들을 그래서 만지고 자느냐 이게 아니라 애들을 그냥 침대에 눕혀놓고 나는 그냥 바닥에서 자더라도 난 그냥 애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가 마이클 잭슨과 단둘이 두 방에서 자요. 아무리 마이클 잭슨이라고 해도 여러분 물론 걱정은 되겠죠. 걱정은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걱정이 되니까 뭐 해가지고 고소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월드 투어 중이었던 거야. 고소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합의금을 달라 그런 거야. 냄새가 나잖아. 근데 지금 뭐 합의금을 안 주고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하면 이미지 실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월드 투어를 취소해야 될 수도 있어서 이쪽 마이클 잭슨의 그 매니지먼트 쪽에서 야 그냥 돈 주고 해결하자 한 거야. 그래서 200만 불인가? 한 2200만 달러네요. 한 300억. 300억 정도로 합의를 봐요. 근데 자신은 결백한 거야. 자신은 결백한데도 합의를 해요. 근데 이 합의가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언론은 뭐야? 왜 합의해? 네가 아니면 안 한 거지 왜 합의를 해?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서 얘를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그동안 있던 뭐 광고며 뭐 월드 투어며 다 취소가 돼버려요. 대응 방식이 잘못됐던 거죠.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겠죠. 남자아이를 상대로요. 정확하게는 남자아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남자아이의 아버지였던 에단 챈들러하고 같이 하게 돼요. 혹 때려다 혹 붙였네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지. 도와줘서 고맙다고 아빠하고 아들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밥도 먹이고 이것저것 해줬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고소장이고 자기는 300억 뜯겼으니까. 근데 언론은 야, 마이클 잭슨 이거 개쉐끼네. 애들 좋아한다고 집 뒤에다 네버랜드 만들어 놓고 애들 데려다가 성추행하고 이거 개쉐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6년이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조단 챈들러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사실을 공개해요. 사실 16년 전 우리 아버지가 파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성추행을 다했다고 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린 돈을 뜯어낸 거다. 그래서 얘가 16년이 지난 후에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미 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클 잭슨이 여러분 심장병으로 사망한 거 아시죠? 그 사망을 어떻게 하게 된지 좀 이따 더 얘기해 드릴 건데 그렇게 사망하고 나서 4개월 후에 조단 챈들러의 아빠인 에단 챈들러는 자신의 침대에서 자살 상태로 발견돼요. 자, 이야기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그런데요. 2003년이에요. 2003년에 13살짜리 개빈이라는 아이와 또 성추행에 휘말려요. 잠깐만. 자, 이 사진 보실래요? 이게 그 네버랜드가 아니고 이거는 얘네 집이야. 얘네 집이야. 마이클 잭슨의 집이야.
여기가 그 네버랜드의 그 일부 구조예요. 뒷뜰에 있는 거. 자,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2003년에 또 한 번 개빈과 함께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돼요. 개빈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개빈이라는 아이를 이 마이클 잭슨이 상당히 아꼈나 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마이클 잭슨과 인연이 되게 됐냐. 개빈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다. 응? 우리 아들 좀 만나서 도와줘라 해가지고 얘가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개빈과 아버지를 또 얘를 집으로 또 초대했네. 그래가지고 개빈과 또 잤네. 근데 개빈하고 잔 거 사건을 가지고 개빈 아버지가 또 성추행범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때 개빈 아버지는 너무나 이미 많은 그 사기 전과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그냥 이렇게 사건이 묻혔어. 근데 결국에는 이게 자꾸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언론들은 특히나 마이클 잭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걔는 그런 애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지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잭슨5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명곡을 남겼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자신의 명예에 치욕스러운 사건이 돼버린 거죠. 사실 자기는 애를 그냥 좋아해서 이런 건데. 유명인이라는 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많은 돈을 벌었지만 또 많은 돈을 빼앗겼고 내가 봤을 땐 좀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랑 잠을 자는 건 조심할 수도 있었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그전에도 많은 그리고 이게 뿐만 아니라 여기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 집에서 일했던 보디가드들이 물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마이클 잭슨하고 약간 뭐 돈 관계에 걸려서 뭐 해고가 됐다든지 안 좋은 관계가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래 마이클 잭슨 걔 맨날 애 몰래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우리도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 라는 증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겠죠. 나는 이거는 무조건 마이클 잭슨의 편만 들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같이 자는 게 안 돼요. 야, 이상하잖아. 아, 한국에서는 그게 괜찮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굉장히 크게 봐요. 굉장히요. 근데 아동을 데려다가 방에다 두고 한 방에서 잤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말 안 되지. 말 안 되지. 오늘 영어 수업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 그러면 자기 자식은 없냐? 자, 여기서부터 마이클 잭슨의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시작됩니다. 진짜 마이클 잭슨이 참 미스테리한 분이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사진이 다 없어졌네. 아니, 마이클 잭슨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와 결혼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여자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혼하고 그리고 아까 그 막 성추행 사건이 터진 거야. 오케이 뭐 됐어.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피부 치료사였어요. Speaking of his skin. 왜 마이클 잭슨 피부가 흰색일까? 마이클 잭슨은 원래 흰색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백반증이라는 걸 앓고 있었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반증 앓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인도에 갔는데 무슨 병원에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거기에 백반증 걸린 사람을 다 모아놓은 그런 병동이었는데 정말 사람 색깔이 이게 백인의 흰색도 아닌 것이 완전 하얗게 변해요. 백반증이 우리 주변에도 조금씩 있어요. 몇 분들. 또 할아버지 오히려 되면 좀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흑인인데 나는 흑인이야. 나는 흑인인데 피부가 이렇게 자꾸 벗겨지는 거야. 근데 이쪽이 피부가 전체적으로 하얘지면 상관이 안 해.
근데 여기 조금 하얗게, 여기 조금 하얗게, 여기 조금 하얗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 가슴, 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치 살점이 뜯어나간 것처럼 살점이 흰색으로 변하면 사람 미쳐 환장하는 거죠. 게다가 나는 흑인인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이제 뭐 피부에 흰색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잭슨 코 성형한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마이클 잭슨 코 성형한 거예요. 근데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막 그랬대요. 너는 왜 이렇게 코가 못생겼냐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성형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인정했어요. 마이클 잭슨 나중에 모습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자신은 2번의 코 성형을 했고 턱을 나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 수술을 했대요. 난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되거든? 근데 자기가 이렇게 턱이 중간에 갈라지는 수술을 했대요. 근데 그것도 이상해. 원래 이렇게 턱이 갈라지는 건 백인들한테 흔히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남자답게 보이려고 턱 수술했대요. 아, 그랬대요. 그렇구나. 피부가 하얘져서 좀 여성스러워지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백반증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야, 너, 아무래도 마이클 잭슨 데뷔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백인들이 우세한 시대였으니까 너 백인 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너 흑인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지?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백반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거고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어요. 맨날 검정색 옷에다가 모산을 쓰고 있는데 왜 우산을 쓰고 있냐? 이 백반증이요. 피부가 햇볕에 닿으면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얘가 전체 몸의 어떤 부분도 햇볕에 닿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래요. 원래는 흑인이잖아요. 원래는 흑인이죠. 근데 흑인이 백반증에 걸려서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부검을 해보니까 뭐 눈썹, 아이라인, 입술까지도 문신한 자국이 있더래요. 여러분 저도 눈썹 문신했어요. 이렇게 눈썹 예쁘게 만들려고. 여기 아이라인도 저 문신했어요. 여기 까맣게 이렇게 화장 지우면 까맣게 만들려고. 근데 그건 여자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입술은 아닌데 이분은 입술 라인까지 문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또 말이 많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백반증이 만약에 입술에 오면 입술의 색깔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한간이 얘기에는 이제 입술 색깔이 없어지니까 하는 게 아니냐. 백반증이 뭐예요? 그러시는데 백반증의 그 사진을 좀 볼게요. 백반증 환자의 사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되는 사람 본 적 없나? 이렇게 하얘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약간 어두운 색깔,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약간 피부가 원래 노리끼리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흑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들죠. 흑인들한테는 이렇게 피부가 색깔이 막 벗겨지면 좀 그렇죠. 오, 마이클 잭슨 아들도 이렇게 백반증이 있나 보다. 이거는 뭐 좀 그래요. 이렇게 되면 짜증나지. 얼마나 짜증날 거야. 아,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 특히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잘 걸린대요.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픈 병인 것 같아. 그래, 되려면 아예 싹 다 하얗게 되든가. 지난주 갱스터 방송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라는 얘기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둘을 낳아요. 근데 왜 백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 마이클 잭슨 지금 시카 누나가 얘기해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나도 이해하려고 했다? 야, 근데 애를 낳는데 왜 애가 백인이냐고! 이상하잖아. 아무리 엄마가 백인이라고 해도 애들이 이렇게까지 백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마이클 잭슨은 끝까지 이게 자기 애들이라고 우겼어요. 나중에 이 옆에 있는 이 부인 있죠? 간호사. 이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진 않아요. 이 간호사 여자하고 결국 이혼을 해요. 근데 이혼을 하면서 도장을 찍어요. 절대로 마이클 잭슨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선 너가 평생 동안 입을 열지 않기로 맹세하는 각서를 써요. 근데 흑인 백인 결혼했을 때 백인 나올 수 있어요 그러시는데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모습을 꾸미면 나와요. 그런데 이 경우는 둘 다 그렇게 나와요. 그건 쉬운 확률이 아니에요. 어떻게 애가 둘 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절대 쉬운 확률이 아니라니까. 우성 열성 법칙에 의해서 한 명 정도는 좀 하얗게 나올 수 있지. 근데 두 명 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 언론에는 이게 이제 마이클 잭슨의 아니가 아니라 분명 뭔가 뭐 정자은행에서 누군가 가져온 걸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건 아직 모르죠. 게다가 애들이 다 컸다? 지 아빠랑 닮질 않았어. 내가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애들 다 큰 사진을. 지 아빠랑 닮질 않아. 흑인, 백인, 쌍둥이로 나온 것도 있던데요. 물론 그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있으니까 마이클 잭슨도 그런 경우다라고 한 건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내가 바람핀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뭔가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미스테리하지. 그런데 고인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신문에서 다 얘기하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건데 왜 그래? 너 마이클 잭슨 아들이야? 분명 신문에선 다 이거 아들 맞냐? 게다가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셋째 아들은 또 좀 닮았어. 셋째 아들이야말로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으면 2번, 4번, 6번은 자기 아들 사진이에요. 셋째 아들 사진이에요. 셋째 아들은 누가 낳는지 몰라요. 이건 대리모를 통해서 낳았어요. 자기가 정자를 제공하고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아이예요.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라. 그런데 얘는 또 약간 얘는 또 지 아빠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참 미스테리하죠. 여기서 더 미스테리한 건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그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있잖아. 데리고 다닐 때는 늘 가면을 씌워요. 그래서 너 왜 가면 씌우냐?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한번 이제 유괴나 이런 납치의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한테 네가 애들을 밖으로 데리고 갈 때는 반드시 얼굴을 가려라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어디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녀요. 근데 결국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는 가면을 안 씌워서 보냈어요. 근데 조금 애들이 크니까 이제 유괴의 위험이 있어서 가면을 씌웠는데 너 봐라. 백인 아이야. 완전 금발머리 백인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내가 미국에서 살아왔을 때 백인 여자와 흑인 여자가 만나면 딱 백인 여자와 백인 남자와 뭐 흑인 여자가 섞인 아이가 나와요. 수많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친아들이라고 우기고 뭐 자기가 친아들처럼 키웠으면 자기 친아들인 거지.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러운 장면까지 벌어지는 거야. 마이클 잭슨은 우산 쓰고 있어. 맨날 옷은 온몸 다 덮고 있어. 코는 수술했어. 애들은 다 마스크 쓰고 다녀. 그래서 나중엔 약간 마이클 잭슨이 약간 좀 조롱거리가 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진짜 여성 같네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아이들 사진을 내가 안 가지고 왔네. 뭐 여러분 뒤져보세요. 그런데 이러다가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자기의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의 아이를 베란다 밖으로 약간 던지는 신용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팬들한테 자랑을 한 거야. 내가 아이를 이제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됐다고.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이클 잭슨을 되게 좋아하고 모든 걸 이해해 주려고 해도 아니 이거는 좀 이걸 왜 이거 자기 아들이랬잖아. 누가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을 저런 위험 속에 넣어요. 그래서 또 이 사진이 나오면서 또 죽도록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너무 아이를 좋아하고 자기 팬들이 이 유리창 밑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나한테 아들이 생겼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이렇게 베란다 밖으로 보여준 거야. 근데 또 얼굴은 가리고 보여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괴기스러워. 얼굴은 가린 채 마치 아이를 해코지하려는 것 같은 이미지만으로는 그렇잖아. 마이클 잭슨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때가 아이가 아직 돌도 안 지난 상태래요. 그걸 거의 뭐 약간 이게 센세이션이 됐어요. 하지만 마이클 잭슨은요, 결국 2009년 6월에 심장마비로 자신의 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왜 사망했냐?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맥 주사로 맞은 거야. 정맥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과다 프로포폴로 인해 급성 중독 증상이 일어나서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보니까는 이 주사가 누가 투입을 한 거야. 누가 투입했냐? 누가 얘한테 프로포폴 줬냐? 했더니 이제 주치의가 왔어. 주치의가 나는 25ml밖에 안 줬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치의 집에서 100ml가 발견됐어. 뭐 이래서 결국 주치의가 뒤집어 썼는데 이게 뭐 음모다 아니다. 뭐 말이 많아요. 프리메이슨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이제 준비 안 한 부분이라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할리우드 스타들 중 어떤 그 쇼킹한 할리우드 스캔들 베스트 5위까지 보셨습니다. 타살로 밝혀져서 의사가 구속됐어요. 타살은 타살이지. 근데 의사가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끝났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